날씨 톡! 이슈 토크! 네, 또 야외 활동, 따뜻한 날씨가 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뭐 산이나 들로 많이들 떠나시는데 이럴 때는 뭐 풀밭 좀 들어가기 좀 쉽잖아요. 네. 이럴 때 진드기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 특히 이제 지난달 27일에는 제주도에서 첫 야생 진드기로 인한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물렸을 때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빨리 진드기 예방 수칙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부터 만나볼게요. 테마 스타트! 오늘의 테마는요, 봄철 진드기 주의보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막 풀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벌레 물린다고. 이 진드기 때문에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항상 밖에 마당에서 시간 보내기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도 주말에마다 내가 서울숲 아니면 공원 항상 밖에 시간 보내니까 그래서 오늘 테마 진짜 기대합니다. 이거 벌레하고 진드기 어떻게 피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네, 제가 꼼꼼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한눈에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작은데 진드기가 어떤 벌레인지 조금 알아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0.5에서 1mm로 정말 굉장히 작은 동물이에요. 근데 거미망 진드기과에 속하는 절지 동물을 총칭하는데 보통 4월에서 11월 사이 활동을 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몸의 길이가 1c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저렇게 0.5에서 1mm 정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흡혈성 종류가 많고요. 여러 가지의 병원체를 사람이나 가축에게 옮기고요. 특히 오음이라고 불리는 전염성 피부 감염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피부에 뭐 간지럼증, 뭐 이런 반점, 부스럼, 딱지 이런 것들을 또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진드기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한테 좀 유해한 그런 것들은 한 10%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진드기가 다 나쁜 거는 아니겠죠. 네, 자, 물렸을 때 증상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물린 부위가 점차 검고 좀 동그랗게 커져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살인 진드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일명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리며 6일에서 약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염됐을 때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렸을 때 증상이 나오면은 사실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고 해요. 이제 왜냐면은 뭐 이 백신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자, 근데 혹시 브로닌 씨 같은 경우에는 저런 진드기 같은 건 있는 건 혹시 아셨어요? 네, 솔직히 내가 그 위험 상태로 아니면 그거 때문에 병원 안 가봤지만 우리 엄마 여행 갔을 때 캠핑 했고 조금 물어서 그래서 처음 보면 큰일 나겠다고 조금만 밝게 시간이 흐르고 와 진짜 몸이 뜨겁고 발열이 됐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턱하지도 했고 빨리 병원 갔을 때 위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면 이런 벌레 이런 조그만 것 좀 있는데 아까 말처럼 10% 정도 위험하고 90%는 위험 아니고 하지만 우리 눈으로 딱 보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 살인 진드기 정말 위험한데 좀 살인 진드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감염률은 0.5% 이하로 100마리 중 1마리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예방 방법이 사실 좀 부족해요. 현재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물리거나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나도 모르게 솔직히 물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드기에 물렸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물린 상태에 있는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핀셋을 이용하여서 집어야 돼요. 이렇게 맨손으로 잡으면은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떼어내시고요. 유리병에 젖은 솜을 깔고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체와 함께 진단기관을 보내서 이 진드기가 정말 사람한테 유해한지 이제 뭐 알아봐야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는 핀셋으로 제거한 후에 해당 부위를 빨리 소독을 해주시고요. 심한 발열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진드기에 물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봤는데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주말에마다 밖에 나가니까 공원 너무 좋아하고 한강 앞에서도 재밌게 놀고 이번 주말에 원래 서울숲 가는 계획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밖에 가면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기 전에 집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다 잘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네. 자, 진드기 감염 예방 수칙은요. 일단 되도록이면 풀이나 잔디에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풀밭에 놓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몸은 안 들어가도 옷이 풀밭에 있으면 진드기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피크닉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서 네. 갑자기 따뜻하니까 스웨터 뺏고 그거 가방 안에 놓으면 그럼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냥 풀밭 돼요. 위에서 하면 안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네, 나들이 후에는 물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제 점차 야외 활동 많아지면서 이렇게 브로닌처럼 뭐 네. 한강변이라던가 서울숲이라던가 이런 곳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텐트 같은 거 많이 치시잖아요. 네, 내가 합니다. 네. 근데 텐트, 뭐 돗자리, 그늘 막 이런 것들 뭐 세척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햇볕에까지 말리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번은 한번 볼까요? 옷도 깨끗하게 또 관리를 하셔야겠죠. 일상복과 야외 작업복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또 소매와 바지 끝은 좀 단단하게 여면서 진드기가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네, 해줍니다. 그리고 진드기 기피제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오케이. 다음 번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외출 후에 돌아왔을 때는 깨끗하게 샤워를 그러니까. 해야겠죠. 뭐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옷도 반드시 세탁을 또 네.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수칙도 알아볼게요. 네,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를 또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진드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아요. 너무 스몰 네. 사이즈라서 찾기도 힘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 진드기가 좋아하는 곳이 바로 머리카락, 그리고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뭐 이런 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집중력을 잘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친구나 뭐 가족들과 갔을 때 같이 진드기 있는지 한번 네, 체크도 좀 서로 확인합니다.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집에 들어와서 몸 검사 해야 돼.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드기 예방 수칙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 몸이 외부에 직접 닿거나 좀 이렇게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최대한 줄이는 것이 진드기에 물리거나 감염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네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제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야외 활동 가셨을 때 좀 단단히 준비하시고 진드기로부터 좀 해방돼서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네.